한유진의 세상은 소리와 향기와 그리고 감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눈의 빛을 모두 잃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신이 그녀에게서 빛을 앗아간 대신 다른 모든 감각을 경이로운 수준으로 예민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소리로 공간의 크기와 사람의 거리를 가늠했다. 그녀의 작은 안마원, 유진의 쉼터를 채우는 아로마 디퓨저의 물 끓는 소리,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의 선율, 그리고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안내견 미로의 목에 달린 작은 방울소리,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세상을 보여주는 소리의 지도였다. 그녀는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라벤더 오일의 평온한 향기, 유칼립투스의 상쾌한 향기, 그리고 오늘 처음 온 한 손님의 숨결에 섞인 미세한 긴장의 냄새. 그녀는 그 모든 향기를 마치 책을 읽듯 읽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끝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만졌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평범한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근육 속에 온기처럼 박힌 스트레스의 형태를 읽어내고 그 아픔의 근원을 찾아내어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약손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의 충직한 안내견 미로가 함께 있었다. 미로는 은퇴한 안내견이었다. 유진은 1년 전 은퇴 안내견 입양센터에서 낯을 많이 가리고 유독 슬픈 눈을 가졌던 이 늙은 골든 리트리버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자신과 닮은 그 깊은 슬픔에 이끌려 녀석을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안마원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유진은 그의 불안한 발소리와 얕은 호흡만으로도 그가 지금 아주 깊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손님,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몸을 맡겨보세요. 유진은 그 어떤 말보다 자신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굳어버린 어깨와 등의 근육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근육이 외치는 소리 없는 비명을 듣고 있었다. 어깨에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신 것 같군요. 유진이 나직이 말했다. 잠시만이라도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손님을 탓하지 않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신의 경지에 가까운 손길에 남자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마사지가 끝난 후 남자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그렇게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안마사였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그녀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었다. 바로 미로의 이상한 습관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미로는 어김없이 창고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앞에 엎드려 아주 슬픈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방은 미로의 전 주인이었던 박시우라는 젊은 연구원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유진은 미로를 입양할 때 센터로부터 그 가방을 함께 건네받았다. 가방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녀에게는 열쇠가 없었다. 유진은 미로의 그런 행동이 그저 죽은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미로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그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속삭였다. 미로야, 많이 보고 싶구나. 그렇지, 아주 좋은 분이셨나 보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미로의 그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낡은 가방 안에 한 젊은 연구원의 억울한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단 한 사람, 바로 그 손님이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고요했던 세상에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참이었다. 그날의 평화는 전화벨 소리 한 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7시 저희 대표님께서 방문하실 겁니다. 최고급 코스로 조용한 방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죠. 대표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비소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조의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약속된 감시 안마원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40대 초반의 아주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였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특유의 권력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바로 신생 IT 기업의 CEO 강태준이었다. 그는 안마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냄새야, 걔 냄새잖아. 그의 발치에서 안내견 미로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 몸을 만지는 신성한 장소에 개를 끌어들이다니 아주 비위생적이군. 당장 저게 눈앞에서 치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진은 그의 무례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미로를 안쪽의 작은 휴게실로 보냈다. 미로는 주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낑낑거렸지만 얌전히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진이 그를
가장 안쪽에 조용한 마사지 룸으로 안내했다. 강태준은 마사지 베드에 엎드리며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처음부터 반말이었다. 어이, 거기 눈 안 보이는 양반. 그가 유진을 그렇게 불렀다. 안마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야. 내 시간은 아주 비싸다고 대충 주무르다. 시간만 때울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 그의 모든 말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멸시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의 등 위로 따뜻한 타월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약손이 그의 굳어버린 어깨 근육 위로 처음 닿는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 그의 오만한 말투와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리듬,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지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5년 전 그날의 기억, 그녀가 빗길에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던 한 남자의 목소리. 젠장 재수 없게 사람을 쳤잖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을 앗아간 그 뺑소니범의 목소리. 지금 그녀의 손끝 아래에서 느껴지는 이 남자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야.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슷한 목소리를 착각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애써 자신의 불안감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몸에서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등 위로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근육 속을 파고들었다. 그의 근육은 보통 사람이 스트레스로 뭉치는 그런 종류의 뭉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죄책감과 폭력성을 억눌러온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아주 단단하고 뒤틀린 형태의 긴장감이었다. 그녀가 그의 어깨뼈 주변을 깊게 누르는 순간, 강태준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거기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이곳에 아주 큰 상처가 있으셨군요. 유진이 나직이 말했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혹시 5년 전쯤에 아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른쪽 어깨로 무언가와 아주 강하게 부딪혔던 흔적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몸이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5년 전 그가 그녀를 차로 쳤을 때 그녀의 자전거 핸들이 그의 차 앞 유리를 깨뜨리며
그의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었다. 이 눈먼 계집애가 대체 어떻게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휴게실에 있던 미로가 마치 주인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듯 아주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얇은 문을 뚫고 마사지룸에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유진의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등 근육을 마사지하며 그의 몸이 외치는 소리 없는 비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근육은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감춰온 사람처럼 아주 부자연스럽고 뒤틀린 형태로 굳어 있었다. 특히 5년 전의 사고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오른쪽 어깨 주변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했다. 유진은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마사지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이사, 나야. 투자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전환했다. 유진은 원치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밖에 없었다. 네, 대표님의 그 획기적인 아우라 X 기술 덕분에 해외 투자 유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대표님의 그 천재적인 발상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하, 당연하지. 그 기술은 순전히 내 머릿속에서 나온 완벽한 창작품이니까. 그의 말에 유진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아우라 X, 아주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럼 예전에 그 박시우라는 연구원 거는 어떻게 처리했나? 태준이 물었다. 박시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파편적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미로의 전 주인 자신에게 낡은 서류 가방을 남긴 바로 그 젊은 연구원의 이름. 네, 대표님, 그 친구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윤이사가 대답했다. 그는 그저 대표님의 위대한 업적을 보조했던 평범한 조수였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가족들에게는 두둑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시입을 막아두었습니다. 잘했어. 역시 일 처리는 윤이사가 깔끔해. 태주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유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휴게실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미로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마사지룸의 문을
앞발로 거칠게 긁기 시작했다. 크르르르. 녀석의 목 깊은 곳에서 유진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뭐야? 저렇게 짖는 소리는. 강태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미로는 기어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다. 그저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강태준을 자신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담은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저 잡종개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 강태준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유진이 미로를 진정시키려던 찰나 미로는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아주 태연하게 강태준이 벗어놓은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가죽 구두 한 짝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창고방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옛 주인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앞으로 걸어갔다. 녀석은 가방 앞에 구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발로 그 구두를 밀어서 가방에 굳게 잠긴 자물쇠의 부분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와 함께 녀석의 입에서는 아주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낑낑거림이 새어나왔다.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동안 녀석의 시선은 단 1초도 강태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하나의 명백한 메시지였다. 내가 내 주인을 죽였지. 이 가방 안에 그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강태준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알아보았다. 저 낡은 가죽 서류 가방.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죽인 자신의 동업자 박시우의 것이었다. 그리고 저게 미로. 그는 그날 시우의 곁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개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원혼이 자신에게 보내는 끔찍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이줘봐. 그는 짐승과도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나머지 신발 한 짝도 챙기지 못한 채 거의 반쯤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유진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충직한 안내견 미로가 방금 저 오만한 남자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는
사실을 강태준이 짐승과도 같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사라진 후 한유진의 안마원에는 깊고도 서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유진은 자신의 눈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방금 전 이 공간을 가득 채웠을 그 남자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다른 모든 감각들이 그날의 모든 상황을 뇌리 속에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코에는 한 남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비싼 향수 냄새와 그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내뿜었을 차가운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남아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던 그의 거만한 목소리와 안내견 미로의 기묘한 행동 앞에서 절규하며 도망치던 그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는 그의 뒤틀린 근육 속에 숨겨져 있던 20년 묵은 비밀의 상처가 여전히 느껴지는 듯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에 그가 벗어 던지고 간 값비싼 구두 한 짝과 그리고 미로가 그토록 집착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닿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아주 오래된 가죽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손가락으로 가방의 표면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가방은 아주 견고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미로는 이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유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마치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유진은 이 모든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미로의 이상 행동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자 유일한 단서인 미로를 데리고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바로 미로의 건강을 돌봐주는 젊은 수의사 이 선생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미로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다. 젊은 수의사 이 선생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그는 유진이 1년 전 은퇴한 안내견 미로를 입양할 때부터 그들을 보살펴 온 따뜻한 사람이었다.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미로, 잘 있었어. 선생님, 유진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있었던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젯밤에 미로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그녀는 더듬거리며 어제의 상황을 설명했다. 손님의 목소리, 미로의 으르렁거림, 그리고 구두와 서류 가방.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이어서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선생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다. 미로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안내견보다도 영리하고 침착한 녀석입니다. 녀석이 그렇게까지 이상 행동을 보였다면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손님의 목소리나 냄새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무언가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는 유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로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청진기를 대보고 미로의 눈과 귀를 살폈다.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그가 미로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하던 순간 그의 손길이 미로의 낡은 가죽 목줄 위에서 멈췄다. 이어라. 그의 손끝에 목줄의 안쪽 가죽 안에서 무언가 작고 딱딱한 혹 같은 것이 만져졌다. 그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감이었다. 유진 씨, 잠깐만요. 미로의 목줄이 좀 이상한데요.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 선생은 자신의 예리한 메스를 가져왔다.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은 목줄의 안쪽 가죽에 꿰맨 실밥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안감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아주 작고 납작한 금속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열쇠인데요. 이 선생이 놀라며 말했다. 그것은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오래된 서류 가방이나 금고를 여는 그런 종류의 특수 열쇠였다. 유진은 그 열쇠를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녀는 자신의 안마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 낡고 굳게 잠긴 가죽 서류 가방을 떠올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미로의 전 주인이었던 박시우 씨는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가장 믿었던 동반자 미로의 목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로는 지난 1년간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유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그날 밤 한유진의 안마원, 유진의 쉼터에는 무거운 침묵과 더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충직한 안내견 미로를 안쪽의 작은 휴게실로 들여보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어제 그 남자가 두고 간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미로의 낡은 목줄에서 발견된 작고 납작한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열쇠를 가방에 굳게 잠긴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철컥. 아주 오래된 소리와 함께 15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비밀의 문이 열렸다. 가방 안에서는 돈 냄새가 아닌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이제는 희미해진 한 남자의 채취가 풍겨 나왔다. 유진은 자신의 예민한 손가락으로 가방 안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에 두 가지의 물건이 잡혔다. 하나는 두툼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금속성의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그녀는 먼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자신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에 일기장의 내용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글씨를 소리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기계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미로의 전 주인 박시우라는 젊은 연구원의 목소리였다. 일기장의 첫 부분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08년 3월 5일. 마침내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인 강태준과 함께 우리의 꿈이었던 아우라 X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기술을 개발하고 태준이는 투자를 유치한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일기장의 뒤로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과 의심으로 물들어갔다. 2009년 1월 10일. 이상하다. 태준이가 요즘 나 몰래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 그가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이 기술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그가 죽기 바로 전날에 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의 글씨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2009년 6월 15일 모든 것을 알았다. 강태준, 그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악마였다. 그는 나의 모든 기술을 빼앗고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내일 밤 나를 거래처와의 마지막 미팅이 있다며 인천의 폐공장으로 불러냈다. 나는 그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이 담긴 연구 자료와 녹음 파일을 이 USB에 백업해두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충직한 친구 미로에게 이 가방을 맡긴다. 미로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 가방을 꼭 지켜다오. 언젠가 너의 새로운 주인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줄 그날까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을 열었다. 파일에서는 두 남자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우, 태준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태준, 미안하게 됐다. 시우야, 하지만 이 기술은 너 같은 순진한 몽상가가 아니라 나 같은 야심가가 가져야 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시우, 이건 범죄야. 내가 당장
경찰의 크헉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유진이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 순간, 쾅! 안마원의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증거인 서류 가방을 회수하고 모든 것을 알아버린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내 가방 내놔. 이 눈먼 년아. 그가 흉기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를 제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다. 유진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맹수처럼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스치는 발소리만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가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렵하게 피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그녀는 외쳤다. 미로 물레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휴게실에 있던 미로가 맹수처럼 뛰쳐나와 강태준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그악저리가 이 개새끼야. 강태준이 개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 유진은 선반 위에 있던 무거운 마사지용 옥돌들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의 안위를 걱정했던 수의사 이 선생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다. 꼼짝마 경찰이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이닥쳐 미로에게 물리고 돌에 맞아 비틀거리는 강태준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15년 만에 그의 가장 충직했던 동반자 미로의 손에 의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강태준의 재판은 대한민국 전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유진의 안마원에서 발견된 박시우의 일기장과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USB는 강태준의 모든 죄악을 입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재판 내내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한유진과 죽은 박시우가 꾸며낸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했던 그 생생한 녹음 파일 앞에서 힘을 잃었다. 마침내 대법원은 강태준에게 동업자 살해 및 기술 탈취,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때 IT 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한 남자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특히 죽은 주인의 복수를 위해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범인을 지목한 충직한 안내견 미로의 이야기는 전 국민적인 화제가 되었다. 한유진의 작은 안마원, 유진의 쉼터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웅적인 안내견 미로를 한번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유진은 자신의 평화로웠던 일상이 깨져버린 것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관심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안마원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을 15년 전 세상을 떠난 젊은 연구원 박시우의 부모라고 소개했다. 두 노부부는 유진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우의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이렇게라도 밝혀주셔서 이제야 저희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던 그 낡은 서류 가방을 유진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가방의 새로운 주인이 마땅히 유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 시우가 자신의 마지막을 아가씨와 미로에게 맡긴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일 겁니다. 부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유진에게 아들의 다른 유품들과 사진들을 건네주었다. 유진은 그제야 미로의 전 주인이었던 박시우가 얼마나 따뜻하고 총명하며 위대한 청년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미로와 함께 박시우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그의 소박한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영정사진을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사진 속에서 그는 아주 맑고 선한 눈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미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미로야, 그녀가 말했다. 네오는 잊지 않았구나. 1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구나. 너의 주인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약속을. 그녀는 묘비를 향해 말했다. 시우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가장 충직했던 친구 미로가 당신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은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꿈과 당신의 억울한 진실을 세상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미로는 묘비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었다. 그리고는 아주 평온한 소리로 한번 낑 하고 울었다. 그것은 15년간의 길고 길었던 그리움과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그런 소리였다. 상처뿐인 승리.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약속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2년 후 한유진의 작은 안마원. 유진의 쉼터는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와 미로의 용감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그리고 유진은 그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자신의 안마원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웰니스 센터이자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과 철학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마사지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밝고 힘이 있었다. 우리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입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사람들의 굳어버린 근육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근육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뭉친 근육 하나하나는 그 사람이 삼켜왔던 슬픔의 단어입니다. 뒤틀린 긴장은 그 사람이 견뎌왔던 고통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몸의 기술자가 아니라 그 고통의 언어를 세상의 위로로 번역하는 마음의 번역가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위대한 사명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미로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전국 안내견 협회와 협력하여 미로 펀드를 만들었다. 그 펀드는 은퇴한 안내견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미로가 받은 기적을 이제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유진은 자신의 센터에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나이가 제법 든 미로가 평화롭게 엎드려 졸고 있었다. 마사지를 받던 손님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손님 말씀하세요. 저기, 저 강아지에 대한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 애가 정말로 2년 전에 15년이나 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냈다는 게 손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아주 평온하고도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든 미로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햇살을 느끼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지요. 그녀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에 빛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로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세상에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고 따뜻한 또 다른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바로 사람의 상처와 진실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그녀의 고요한 안마원에는 라벤더 향기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깊고도 평화로운 숨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